자, 오늘은 수열의 극한 두 번째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니까 이 단어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우선 예를 한번 보자. A라는 수열이 있고 B라는 수열이 있는데 A라는 수열이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 봐봐. 2.1, 2.01, 2.001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2 플러스 10의 n승분의 1. 그래서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0.1이 더해지는 것이고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0.01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고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 0.001이 더해져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n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b라는 수열도 이렇게 또 하나의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3에다가 요거를 더해서 3.2, 3.02, 3.00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열을 말하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히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00001 뭐 1이 거의 뭐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얘도 3.0000에서 2가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무시될 만하니까 결국 얘는 2에 수렴하고 얘는 3에 수렴합니다. 말하자면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죠? 10의 n승분의 1, 10의 n승분의 2 뭐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 사실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는 다 0으로 간다. 자, 그 10의 무한대승은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진 거분의 1은 딱 요거에 해당하니까 0으로 가게 된다.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특히 이제 이 A에 대해서 지금 하나 살펴보면 처음에는 2.1, 그 다음에 2.01, 2.001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2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떤 모양이 됩니까? 처음에 2.2,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으면 2.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 2.001, 2.0001 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돼? 2라는 값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이런 곡선을 따라서 점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B라는 수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극한값이 3인데, 자, 재밌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두 수열을 더 해보자. 그럼 뭡니까?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이 될 텐데, 얘는 보세요. 5 더하기 10의 n승분의 1 더하기 10의 n승분의 2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n이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극한값은 5가 된다. 이건 a의 극한값 2와 b의 극한값 3을 더한 값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죠. A의 극한이 말하자면 알파, 여기서는 이제 2죠. B의 극한이 베타라 그러면 A와 B를 더한 새로운 수열, 이걸 뭐 C라고 할까요? C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 값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엄밀한 증명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이거랑 이제 다른 얘기인데, A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그거의 2배가 된 2A라는 수열은 2알파로 수렴하게 된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그럴듯하죠? 예를 들어서 얘가 2로 수렴하게 되면 이걸 2배 한 것은 뭐예요? 4로 수렴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것도 굳이 엄밀한 증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정리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셈 정리를 봅시다.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입니다. 당연히 이 기본 성질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수렴하는 두 수열, 중요한 건 수수열 AB가 수렴한다고 할 때 지금 성립하는 얘기들입니다. A, B가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할 때, 즉 극한값이 알파와 베타일 때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 첫 번째, A라는 수열에 K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의 극한은 A 극한에다가 그냥 K배 한 것과 같다. 즉 K는 A에다 곱하든 아니면 A의 극한에다 곱하든 그 결과가 같다. 이거 근데 사실 우리가 수열에서도 비슷한 성질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 두 수열의 합의 극한이나 각각 수열의 극한의 합이나 결과가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위에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합이 그렇다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곱과 몫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앞에서 시그마 기호 같은 거는 합과 차에 대해서는 이게 분배가 됐지만 이 곱에 대해서는 분배가 안 되잖아요. 이런 기호는, 그지? 근데 이 리미트 기호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합, 차, 곱, 몫에 대해서 이 리미트 기호를 각각을 맞으면 분배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 B가 수렴하는 수열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 기호를 분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그 나름의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나왔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분배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수학 기호, 뭐 연산 기호 중에서 이렇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분배가 가능한 기호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리미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요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두 복소수가 있을 때 그거에 맞으면 켤레 복소수. 요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다 분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되는데 곱셈, 나눗셈 분배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시그마 기호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미분 기호, 적분 기호 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요 밑에 이제 설명을 여러분 좀 보시면은 그 예를 하나 드러났죠. A와 B라는 수열에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얘는 뭐 2로 수렴하고 얘는 5로 수렴하는 그런 수열인데, 이거의 극한을 각각 구해보고 그 다음에 뭐 더해보고 거기다 상수배를 곱해보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각각을 분배해서 계산한 결과가 그 분배하지 않고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은 여러분이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성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성질에 이어서 이번에는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요 단원의 전체 단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한번 따져보자. 극한값의 계산 1번, 이게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는 그런 형태의 극한은 어떻게 하느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다. 이게 요령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2n제곱 마이너스 5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사실 이 뒤에 붙은 애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워낙 세기 때문에, 파워가 세기 때문에 얘네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얘네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분모의 최고차항, 즉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n제곱으로 나눴더니, 자, 요거는 요렇게 갈른 거죠. 갈랐더니 얘는 1되고 1 플러스 n분의 1 되고 요는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5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이건 다 0으로 간다는 얘기죠. 얘 둘 다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하고 1만 남아서 2분의 1. 얘가 결국 뭐냐 하면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입니다.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뒤에 건 다 쓸데없고요.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 된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이렇게 n제곱으로 다 나눈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게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보고 2차항이 똑같다, 둘 다 분자분모가 둘 다 2차항이다. 그러면 2차항의 계수의 비만 가지고 극한값을 바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건 맞는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되지만 분자는 이렇게 갈랐을 때 얘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2분의 n이 돼요. 근데 2분의 n은 얼마입니까? 이게 뭐 2로 나눠봤자 이 무한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한대 나누기 2도 역시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2차항, 1차항 분자의 차수가 위에 거의 차수가 더 높으면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둘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번엔 반대의 상황입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높아요. 지금 보면 1번은 둘이 차수가 같고 2번은 얘가 더 높고 분자가, 3번은 분모가 차수가 더 높은 상황이죠. 3번 같은 경우에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0, 0, 0 되니까 2분의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말하자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이 뒤에 거에 뭐 상관없고 이건 무시하고요. 이 앞에 것만 놓고 봤을 때 최고차항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워낙 빨리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마치 상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생각이 돼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것을 이제 그 밑에 특강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의 극한은 차수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무조건 0의 수렴한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차수가 둘이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더 높잖아요. 그럼 발산합니다. 이거 발산이 무한대로 발산이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냐의 그 차이가 있는데 요 위에서처럼 이 양수, 둘 다 양수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요 하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그러겠죠? 예. 여기서 밑에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딱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수가 얘가 더 높으니까 0으로 수렴하고 둘이 차수가 같으니까 요 앞에 계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위에가 더 높으니까 이건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지. 뭐 굳이 말하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하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극한값의 계산 유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앞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했죠. 이번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야, 근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앞에서 했고 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있는데 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없는 거지? 이건 당연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그죠?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한히 큰 거에다 무한히 큰 걸 곱하거나 더해봤자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죠. 나온 식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유형으로서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 이 0이 곱했으니까 무조건 0이냐? 이거 무한대가 있으니까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냐? 이게 따지기가 참 애매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요령이 뭐냐면 첫 번째 거 무한대는 무한대로 바꿔서 계산한다. 바꿔. 요거 형태를 얘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 형태를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유리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호가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건 사실 잘 안 나와요. 근호가 있는 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호가 잘 안 나오는 거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이건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오고 주로 근호가 있는 게 나오는데 근호가 있는 것은 유리화를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다. 뭐라고? 다시 근호가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꾼다. 뭘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예를 한번 봅시다. 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거는 뭐야? 근호가 한쪽에만 있는데 사실은 얘도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유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리화, 분모 유리화는 많이 들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분모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유리화를 합니다.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모에는 이렇게 1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의 켤레수, 바로 요 놈이죠. 요 놈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자가 합차가 돼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형태가 되지. 그래서 이거 제곱은 얘고 요거 제곱한 건 루트만 없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n제곱이 지워지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정리하고 났더니 이거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위에는 차수가 1차고 밑에는 차수가 2차인 것 같지만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1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 보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사실 요 단계에서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1 플러스 1분의 4가 된다. 그거를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n으로 나눴죠? n으로 나눈 다음에 요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맞바로 1로 결과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거 2, 4, 그래서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것이고요. 2번처럼 루트가 없는 건 사실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최고차원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n제곱으로 이걸 묶어봅니다. 그럼 여기는 n밖에 없는데 n제곱으로 묶었으니까 n분의 1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시 곱해보면 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으로 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가 돼서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다. 응?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굳이 꼭 이렇게 해봐야 되냐? 보세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누가 더 파워가 셉니까? 얘는 제곱이고 얘는 1차니까 얘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비해서 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만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당연한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응? 특히 이제 그 얘네 같은 거는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C가 0이 아닌 한은 그죠?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무한대죠. C가 양수면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 C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C가 0이면 그때의 결과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따로 공부하게 된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에서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가지 형태의 극한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자, 요 G라고 한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좀 잘 읽어보세요. 앞에서 내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무한대라는 것은 기호인데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커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해서 이건 이제 뭐 약분해서 1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때그때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똑같은 거 빼서 0이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상수가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요거는 다 무한대하고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형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무한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뭘 곱하든지 이건 무한대다. 0만 빼고. 자,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수열의 극한과 대소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A라는 수열이 n분의 1이고 B라는 수열은 n분의 2고 C라는 수열은 n분의 3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n분의 1에다 이제 2를 곱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 3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같은 n에 대해서 이런 게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죠? 얘가 항상 클 거죠? 얘네보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뭐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거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 A는 이렇게 B는 그보다 좀 높게 좀 이게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C는 요거에 이제 3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점점 n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가 거의 여기 붙게 되는 거죠. 딱 0이 되진 않더라도 거의 붙게 된다. 그 거의 붙게 되는 값이 바로 극한값 아닙니까? 그게 이제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 B가 있을 때 A가 알파로 수렴하고 B가 베타로 수렴하면은 만약에 B라는 수열이 A라는 수열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의 극한이 이거의 극한보다도 항상 크다.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걔가 가는 곳도 얘가 가는 곳보다 위에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위에 있던 놈이 끝까지 가도 계속 위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나중에 가서 같아질 수도 있다. 극한값 자체는 같아질 수 있다. 이거 이해 좀 바로 그런 예잖아요. 다 0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자, B가 A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수열 C에 대해서 수열 C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게 성립한다. C가 A와 B 사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같으면 알파, 베타가 뭐죠? 알파는 A가 가는 극한값, 베타는 B가 가는 극한값이에요. 그거 둘이 만약에 같으면 요 중간에 들어있는 애도 맞으면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세요. 얘가 어떤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애가 얘와 얘 사이에 꼭 있어야 한다면 걔가 딴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얘도 알파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순서로 있을 때 얘네 둘이 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얘도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정리라 그래요. 이름 잘 지었죠? 샌드위치라는 게 이제 빵과 빵 사이에 뭐 우리가
야채나 뭐 햄 같은 거 넣는 거잖아. 그럼 이걸 이제 꽉 말하자면 눌러주면 얘네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여기도 벗어나지 않고 여기도 벗어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햄이나 뭐 야채가 다 그냥 섞여 버린다. 다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자, 요 단어는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제들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다 풀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거기 개념 확인 코너 한 4문제 정도 있는데 그거 뛰어넘지 말고 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